형님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그래 네 뜻대로 애진작에 정신 차리고 있었어. 뭐야? 지금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에 당장 최명지 체포 안 하고. 오늘은 혼수 상태이던 신여진과 우리 구남매가 힘을 모아 최명지 모녀를 구속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유진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봐. 대체 왜 집에서 혼수 상태로 발견이 된 거야? 윤성호는 신여진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장비서가 발견해서 다행이지 장비서가 아니었으면 최명지의 손에 신여진까지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요. 최명지 씨 방이 어질러져 있고 회장님은 거실 한복판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도둑의 소행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최명지 씨와 한바탕 난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장비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최명지가 유진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증거가 없으니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 최명지 정말 지독한 인간이야. 내 딸을 죽인 것도 모자라. 내 손자 은총이에게 잠 오는 짓을 하며 약을 먹이고 이제 유진 엄마까지 이 꼴로 만들어 놓다니 우리 일가족이 전부 최명지 손에 당해버린 거야. 윤성호는 유진이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이제 신여진마저 이렇게 혼수 상태로 누워있으니 깊은 절망감과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신여진은 모든 죄를 인정하며 사죄하고 회장 자리에서까지 내려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이제야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구남매와 손을 잡나 했는데 천천히 때를 살펴 최명지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잡았어야지.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는 너무나 안일한 행동을 보여주었고 결국 이렇게 또 최명지가 기사회생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났네요. 최명지는 윤세영에게 황급히 신여진의 서재를 뒤질 것을 지시했습니다. 세영아, 네 큰엄마가 눈두락률은 적지만 그전까지 재산을 전부 우리 앞으로 돌려놔야 해. 네 큰엄마 죽는다고 해도 말이야 우리가 은총이 후견인이지. 아주버님이 우리가 혜성을 차지하게 가만히 두시겠어? 너랑 나는 이제 돈이라도 챙겨서 뜨는 수밖에 없어.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 그간 열심히 횡령에다 20억은 조영사한테 뺑소니 처리 비용으로 넘겼고 10억은 혜성에다 다시 원상복구 시켜놨으니 네 엄마 수중에 이제 돈이 넉넉하지가 않아. 우리 쓰던 씀씀이가 있는데 바하마 계좌에 있는 돈으로는 살던 대로 생활하기가 힘들어. 지금 네 큰엄마 쓰러졌으니 집에 아무도 없을 거다. 뭐 묻은 개가 남 탓한다고. 내가 알기로는 형님 비자금은 우리가 챙긴 거랑 비교도 안 되게 많아. 우리는 그 계좌를 찾아야 되는 거야. 할 수 있지? 도둑 고양이 최명지 모녀는 살금살금 신여진의 서재에 파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집 비밀번호가 예전 그대로였죠. 장비서는 신여진이 쓰러지자마자 윤성호에게 집 비밀번호를 바꿀 것을 권유했는데요. 사장님, 그 집의 보안이 취약합니다. 최명지 씨를 내쫓고 나서 비밀번호를 바꾸지도 않았고요. 그날도 아마 예전 비밀번호가 그대로라서 집에 쉽게 들어왔을 겁니다. 회장님 입원하시고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인데 제가 비밀번호를 바꿔놓을까요? 집 비밀번호가 아직도 유진이 생일입니까? 네, 20년 넘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대로 놔두도록 합시다. 그날은 집에 CCTV가 없어 유진 엄마를 이렇게 만든 최명지를 담지 못했지만 범인이 다시 범행 장소에 나타난다면 그것보다 고마운 일은 없지요. 장비서 말대로 최명지는 분명히 그 집에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내 생각엔 아마 유진 엄마 비자금 계좌에 손을 대려 할 거예요. 사각지대 없이 싹 CCTV와 도청장치 설치하도록 하세요. 그 집에서 최명지가 떠드는 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유진 엄마도 이렇게 되었는데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장비서는 윤성호의 말대로 집 비밀번호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몰래 집에 들어가 신여진의 서재, 그리고 거실을 비롯한 모든 장소에 CCTV를 설치해 놓았죠. 좋아요, 녹화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군요. 이제 최명지 이 도둑 고양이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최명지는 핸드폰 도청과 미행을 당하고 있었죠. 조영사에게까지 미행이 붙었으면 당연히 자신에게도 붙었을 텐데 간도 큰 최명지는 이 집에 다시 숨어 들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 여기 들어가도 돼? 큰엄마 깨어나는 거 아니야? 이 집에 들어갔다가 장비서라도 마주쳐봐. 장비서는 큰엄마 신복이니까 우리 의심하고 있을 텐데 그럼 바로 잡혀가는 거 아니야? 세영아, 걱정하지 마. 백날 의심하면 뭐해. 큰엄마가 가지고 있던 수첩은 이미 내가 다 숨겼어. 이 집에 들어가서 부적도 없애야 되고 큰엄마 비자금도 우리가 챙겨야 해.
그리고 장비서 만나면 지가 뭐 어쩔 거야. 형님 쓰러지셔서 속옷이랑 옷까지 생필품 챙기러 왔다고 하면 그만인 걸 너무 쫄 거 없어. 그래, 그 핑계를 대면 되겠구나. 안 그래도 나 아무것도 못 챙겼는데 짐도 다시 싸야겠어. 윤세영과 최명지 모녀는 이리저리 집에 누가 없나 살피며 살금살금 집에 기어들어갔습니다. 비밀번호 그대로네? 집에 장비서도 없어. 큰엄마 쓰러져서 정신도 없겠지. 마음을 놓은 최명지와 윤세영은 자신들을 CCTV가 녹화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집에 평생 살았는데 오늘로 끝이구나. 큰엄마 죽으면 이 집 우리가 상속받을 수는 없나? 두 사람의 뻔뻔한 대화 내용이 잘 녹음되고 있었죠. 세영이 네가 먼저 큰엄마 서재에 들어가서 비자금 서류 찾고 있어. 엄마는 안방에 들어가 볼 테니까. 최명진은 신여진의 안방에 들어가 침대 밑에 있던 부적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금고도 다시 열어 확인했죠. 하지만 신여진의 비자금 계좌는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장비서가 가지고 있는 건가? 장비서가 아무리 형님 오른팔이라고 해도 비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있었을 거야. 계속해서 방을 뒤지던 최명지와 윤세영은 결국 인감도장과 비자금 서류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찾았어. 다 여기 있었네. 이게 다 얼마야? 우리 부자야 부자. 굳이 혜성그룹에 미련 가질 필요도 없겠어. 윤세영이 서류를 찾아냈다며 뛸 듯이 기뻐하자 최명진은 또다시 딴 꿍꿍이가 들었는데요. 가만 형님인 감이 있으면 비자금 말고 더 큰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 매수해서 세영이 너를 형님이 혼수 상태일 경우 후견인으로 지정해놨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정말 엄마? 구지석 치워버리고 내가 회장님 되는 거야? 그래, 네가 오너일 가니까 그게 더 말이 되지. 그리고 그 틈에 혜성도 헐값에 매각해버리던가 치워버리면 그만이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녀는 뜻밖의 횡재에 아주 황금빛 미래를 그렸는데요. 그들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과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모습은 조용히 돌아가는 CCTV에 낱낱이 녹화되고 있었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최명지와 윤세영이 발견한 서류와 인감도장은 모두 장비서가 미리 세심하게 바꿔치기 해놓은 가짜였죠. 그들이 손에 넣은 것은 결국 아무런 가치도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윤성호 사장님, 이럴 걸 미리 예상하셨습니까? 장비서는 마치 귀신같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윤성호의 예측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윤성호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제 이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CCTV를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였는데요. 장비서의 표정에선 다음 수를 궁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공개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그 서류와 도장은 가짜이니 그들이 변호사를 만나 딴짓을 하도록 내버려둘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문서 위조죄까지 추가되겠지요. 윤성호의 표정은 마치 체스의 그랜드마스터처럼 여러 수를 내다보는 듯 침착했습니다. 아마 혜성그룹을 먹을 생각에 그 인감도장으로 딴짓을 하는 동안에는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유진이 뺑소니범 얼굴이 정확히 찍힌 영상도 있겠다. 도망가지 못하게 철저히 잡아놓을 생각입니다. 유진 엄마가 했던 실수를 또다시 밟을 수는 없지요. 윤성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과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의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나설 차례가 되었네요. 이렇게 신여진 회장 남편이자 은총이 할아버지인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모녀가 우리 은총이 대리인이라뇨. 내 정체부터 밝혀야겠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꽁꽁 숨겨왔던 윤성호의 진짜 정체가 드디어 세상에 밝혀질 순간이 되었는데요. 그의 눈빛에는 오랜 시간 기다려온 순간에 대한 긴장감과 결의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구지석과 구하나의 충격과 배신감이 만만치 않겠죠? 이 진실이 폭탄처럼 떨어지면 두 사람이 받을 정신적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입니다. 하지만 신여진의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반성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사채업자들이 구지석의 부모를 죽이라 사주한 게 최명지라는 결정적인 증거만 확실하게 가져간다면 그들의 배신감과 오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간 윤성호가 진심으로 보여주었던 마음과 행동은 결코 가짜가 아니니 말이에요. 윤성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구남매에게 어렵게 자신이 리차드 한이 아닌 윤유진의 아버지이자 신여진의 남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침내 털어놓았습니다.
이 순간은 구지석과 구하나의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중요한 순간이었죠. 우리 집안이 원수인 거 잘 압니다. 지서가 구하나 씨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한 번만 나를 좀 도와주길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윤성호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두 사람 앞에 무릎까지 꿇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구지석과 구하나는 평소 강직하고 자신만만하던 윤성호가 이렇게 진심으로 무릎 꿇으며 부탁하는 모습에 심장이 저려왔는데요. 두 사람은 어른이 이렇게 진심을 다해 무릎 꿇으며 부탁하는 걸 매몰차게 거절할 심성이 결코 못 되지요. 윤성호는 이 남매에게 사채업자들을 철저히 찾아내 드디어 오랜 오해를 풀어줄 것 같은데요. 구지석의 부모를 잔인하게 죽인 진짜 범인은 바로 최명지라는 충격적인 사실을요. 신여진 회장 말이 정말 사실이었어. 그런데 최명지가 대체 왜 그런 짓을? 구지석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대한 충격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더군다나 신여진이 이렇게 혼수 상태에 깊이 빠지게 된 이유까지 최명지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구남매는 흔쾌히 최명지를 잡는데 함께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아니 제발 최명지에게 복수하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쓰러져 있는 신여진의 조용한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한때는 정말 미웠고 원망스러웠던 신여진 회장. 그때는 그렇게 크고 무서운 존재로만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힘없이 죽은 듯이 고요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밀려들어왔죠. 구하나의 마음속에서는 미움과 연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예전처럼 신여진을 위해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신여진을 조용히 간병해 주었는데요. 당신이 좋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최명지한테 당한 피해자라서 은총이 할머니라서 그런 거예요. 구하나는 스스로에게 이런 변명 같은 핑계를 끊임없이 대고 있었지만 깊은 본심은 신여진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게 저려왔던 거죠. 한때는 정말 진심으로 엄마인 줄 알고 순수하게 좋아했었던 따뜻한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구하나는 예전과 똑같이 밤새 정성스럽게 간호를 하다 깊은 잠이 들었고 그 따뜻한 정성이 닿았는지 신여진은 오랜 시간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조용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신여진의 눈에 들어온 건 병실 한켠에서 불편한 자세로 깊이 자고 있는 구하나의 모습이었죠. 병실의 차가운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잠든 구하나의 얼굴은 피곤함 속에서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분명히 최명지에게 강하게 밀려서 쓰러졌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천천히 파악하게 된 신여진은 구하나를 바라보며 정말 큰 감정의 변화와 동요를 느꼈는데요. 오랜 시간 차갑게 얼어붙었던 신여진의 마음에 따뜻한 물결이 밀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밉지도 않니? 왜 또 이러고 있는 거야? 신여진은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엄마가 아니라 원수라는 걸 다 알았는데도 평생 최명지와 윤세영 이 두 명의 가짜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신여진이었지만 그 누구도 자신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다가와 간호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가족의 의미는 피보다 진심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신여진의 미세한 기척에 깊은 잠에서 깨어난 구하나는 눈을 뜨자마자 깜짝 놀랐죠. 병실 안에 긴장된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언제부터 일어나 계셨어요? 제가 선생님께 전화 넣을게요. 구하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안도감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당장은 최명지에게 복수하는 것이 급해. 신여진과 구하나 두 사람 사이의 깊은 회포를 충분히 풀 수는 없었지만 구지석이 황진구의 해성투어 복귀 조건을 모녀 테라피로 건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신여진과 구하나는 조만간 모녀라는 따뜻한 이름으로 다시 불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짜 딸일 때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모녀 테라피를 이제 서로를 원수로 여기기도 했던 아픈 날들을 지나 함께 가보게 생겼네요.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소중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건 신데렐라 게임의 진정한 결말일 듯 싶은데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완전히 깨어난 신여진은 윤성호에게 그간 자신이 의식이 없는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히 듣게 되었는데요. 윤성호의 설명에 신여진의 눈빛은 점점 더 강한 결의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여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이었죠.
모든 증거가 철저히 준비가 되었으니 딸을 잔인하게 죽인 원수 최명지를 완벽하게 처단하는 것. 그것은 오직 신여진만을 위하여 특별히 남겨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가증스럽게도 아직까지 형님을 진심으로 위하는 동서인 척 연기하며 병문 안을 와 있는 최명지에게 아주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순간을 마련해 주어야겠죠? 신여진의 마음속에는 차갑고 단단한 복수심이 서리처럼 맺히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발 눈 좀 떠보세요. 형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세영이가 혜성그룹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될 거예요. 형님이 쓰러지시기 전에 미리 세영이를 위해 그런 서류를 작성해 두셨을 줄이야? 최명지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명지가 신여진의 차가운 손을 위로하듯 붙잡자 혼수 상태인 줄 알았던 신여진의 눈이 갑자기 번쩍 떠졌습니다. 그 순간의 긴장감은 마치 병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듯 했는데요. 뭐야, 형님 지금 눈 뜨신 거예요? 기절할 것 같이 경악하며 놀란 최명진은 본능적으로 도망치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망쳐야 돼, 세영아 빨리 나가. 최명진은 윤세영에게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며 당장 병실에서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병실 입구는 신여진이 미리 치밀하게 준비해놓은 경호원들과 경찰들에 의해 완벽하게 도주로가 봉쇄된 상태였고 최명진은 현장에서 차가운 쇠고랑을 차게 되었습니다. 안 돼, 당장 풀어줘. 신여진 너 언제부터 깨어나 있었던 거야? 이게 나를 속여. 이제 형님이고 얘이고 모두 던져버리고 달려드는 최명지를 향해 양쪽 뺨 싸대기가 한 번 더 있어야겠죠? 신여진의 손바닥이 최명지의 얼굴에 얼마나 강하게 내리쳤는지 그 소리가 병실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원래 나 같았으면 이 자리에 경찰을 부르는 일도 없었을 거야. 내 손으로 널 찢어 죽였겠지. 이게 모두 구하나 씨 부탁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거니까. 잔말하지 말고 평생 감옥에서 썩어. 신여진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참아온 분노와 결의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덧 신여진과 윤성호에게 정식으로 입양되어 진정한 수양딸이 된 구하나는 이 모든 힘겨운 일을 겪고 난 뒤 복수의 끝없는 굴레를 이제는 끊어야겠다는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에서 이 오랜 복수를 완전히 끝냈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실 거죠? 은총이한테는 이런 아픈 일들을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구하나의 눈빛에는 미래를 향한 희망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데렐라 게임은 진정한 신데렐라의 승리로 마침내 끝이 났고 이제 구하나는 가짜 신데렐라에서 진짜 사랑받는 딸이 되었습니다. 한편 모든 게 끝난 뒤 윤세영과 구지석을 꼭 이어주어야 하나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가 진짜 부모를 잔인하게 죽인 원수의 핏줄인데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싶네요. 그들 사이에 자리 잡은 감정의 무게와 과거의 그림자는 쉽게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닐 테니까요. 어찌되었던 수면제 주스까지 마시고 어린 나이에 이 집 저 집 끊임없이 옮겨다니며 많은 고생을 해온 우리 은총이는 앞으로 꼭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